오늘 116쪽에 생선독구 333 법칙인데요. 말할 때 형식이 때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수가 되면 형식을 다 깨는 게 또 고수입니다. 형식 없이 마음먹은 대로 말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종심소유 분류구가 최고의 경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지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말할 때의 형식, 머릿말이 있고 몸통말이 있고 꼬릿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죠? 머릿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요? 인사, 주제선언, 주의, 집중, 동기부여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제가 지금 인사한 거예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시원하십니까? 상큼하십니까? 혹은 우울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 인사말이에요.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인사했어요. 혹은 식사는 하셨나요? 옛날에 먹기 사기가 힘드니까 끼리 때운 게 아주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그럼 물었어요. 요즘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 아무도 없죠? 어떻게 인사하나요? 서현씨 요즘은 행복하셨나요? 행복하십니까? 네, 이제는 삶의 질이 높아져 가지고요 한 끼 때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행복한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이지혜님? 네. 인사, 주제선언. 오늘은 형식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피치에도 형식이 있답니다. 그러나 나중에 고수가 되면 형식을 다 깨고 구애받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는 경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동기부여. 동기부여는 뭘까요? 주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주므로 주제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도록 해줍니다. 그렇죠? 앞에 나와서 금기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네. 학력이 짧아서요. 경험이 없는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준비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호기심이 확 무너진 거예요. 동기부여가 깨진 거예요. 네. 자, 말을 시작할 때 애초에 동기부여를 해주어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시작. 그런데 앞에 나와서 준비가 미흡하여 저는 가방끈이 짧습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지 말아라. 네. 앞에 나온 연사는 존중받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앞에 나온 연사가 뭔가 신뢰를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머릿말을 할 때에는 인사, 주제선언, 동기부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가볍고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이 강좌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과 강의하면서 책을 쓰고 책을 쓰면서 강의하고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42권의 책을 썼고 3,000여회에 걸쳐서 제주부터 청와대까지 강의를 했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저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박수를 보내주실 거죠? 윤치현입니다. 네, 이 강좌의 최종적인 목표는 박수받는 스피치, 박수받는 인생입니다. 네, 마음먹은 대로 말이 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려면 오늘도 제가 밴드에 칼럼을 썼습니다만 염력이 필요합니다. 염력은 믿는 마음이거든요. 간절히 믿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우러나오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말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스피치의 형식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머릿말, 몸통말, 꼬릿말입니다. 그 중에 머릿말은 인사, 주제선언, 주의, 집중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받아내야 됩니다. 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그 다음이 수술 풀리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박수를 끌어내야 됩니다. 박수를 얻어내야 됩니다. 박수를 유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몸통말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의 그 핵심은 바로 몸통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몸통 말을 풀어가는데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키워드로 핵심을 잡아라. 시작. 자기화하라. 토크 법칙으로 말하라. 네, 말을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요.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싶어요. 졸관이 닿는 말을 하고 싶어요. 우왕좌왕 작중우돌, 네, 횡설수설 앞뒤 없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중언부언 핵심이 없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얼렁뚱땅 때우고 싶지 않다고요. 두리뭉실 뭉개고 싶지 않다고요. 핵심을 찔러서 말을 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졸관이 닿는 말을 하려면 키워드로 핵심을 잡아라. 키워드로 핵심을 잡아라. 시작. 키워드로 핵심을 잡아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키워드로 뽑아내서 그 키워드 하나하나를 풀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말하는데 거침이 없어질 것입니다. 거침없이 말하는 방법은 키워드로 줄기를 잡아놓고 그 키워드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풀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머리가 하얘지거나 어떻게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지 종횡무진, 아까 얘기했지만 횡설수설하게 되고 나중에는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황당한 경우를 여러분들 만나실 경우가 왕왕 있으셨을 것입니다. 키워드로 줄기를 잡아놓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화하는 것입니다. self-application, 자기 적용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79타의 의미에 관해서 글을 썼는데요. 제가 어제 79타를 기록했습니다. 79타라는 의미는 싱글 입문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스크린 골프에서 하긴 했지만, 근데 79타를 하기에는 네 가지 법칙이 필요합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리듬감을 타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지형에 맞추어서 스윙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저는 힘을 빼는 거를 터득했습니다. 힘 빼는데 3년, 힘 넣는데 3년 걸린다는 게 골프거든요. 근데 손목에 힘이 안 빠져갖고요, 던지지를 못하고 끌어당기는 치킨 스윙이라고 하죠. 이렇게 땡기는 스윙이 됐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손목에 힘을 빼니까 던져지더라고요. 그래서 비거리를 넓혔고 방향성을 회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리듬감입니다. 네, 힘을 빼려고 하면 리듬을 타야 돼요. 리듬을. 네, 그리고 체중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리듬감입니다. 그래서 툴툴 털고 리듬감을 타면 스윙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프는 멘탈이라고 합니다. 멘탈 경기입니다. 정신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스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형에 맞추어서 끊어갈 것인지 한 번에 갈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쳐야 됩니다. 그냥 무대포로 마구 치면 그냥 해저드에 빠지고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그 모래 구덩이에 빠집니다. 네, 그래서 전략적인 게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터득해서 3박자, 4박자를 맞추어서 79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self-application,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깨달은 바를 말하는 것이 자기화입니다. self-application. 네, 남들이 그러대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요. 그래? 너나 잘해. 검증되지 않았잖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본인이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걸 잘하는 분이 장경동 목사님, 김창욱 교수 등등입니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명 강사들을 보면 본인이 깨달은, 그리고 본인이 경험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남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책을 본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뭘로 증거하나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in-out 스피치라고 합니다. 내 안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밖에 있는 이론을 증거하고 설명하는 것. 이게 in-out 스피치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in out speech 시작. 자, 몸통말을 풀어가는 방법은 키워드로 핵심을 정의하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elf application, 자기를 적용하라, 자기화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토크 법칙입니다. 토크 법칙은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간혹 나는 지금 공개적으로 대중 앞에 말을 하고 있고 카메라를 지키고 있어. 그래서 조심스러워. 그러면서 경직되어 버리기 때문에 말이 잘 안 풀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지은님하고 대화하고 있어.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대화하듯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박소현님하고 대화하고 있다. 이런 대화하는 기분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하려고 하면 아이 컨택이 중요해요. 예스맨을 바라보고 서로 소통하듯이 대화하듯이 말을 하면 그냥 대화하는 분위기예요. 난 지금 공식적인 서상에서 스피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박수현님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라는 기분으로 토크 법칙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토크 법칙은 따라서 합니다.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대화하듯 말을 한다. 시작.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대화하듯 말을 한다. 자,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 핵심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말을 아주 중언부언하지 않고 횡설수설을 하지 않고 핵심을 찍어서 간략하게 논리적으로 졸발이 닿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키워드로 핵심을 잡아라. 시작. 키워드로 핵심을 잡아라. self application, 자기화하라. 시작. self application, 자기화하라. 그 다음에 토크 법칙을 적용하라. 시작. 토크 법칙을 적용하라. 자, 마지막으로 이제 꼬릿말입니다. 꼬릿말이 있어야 돼요. 본론에서 끝나는 경우가 왕왕이 있어요. 그러면 반응이 어떨까요? So what? 그래서 어떻단 말인데 저분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이상하네. 이런 반응이 오면 그 스피치는 실패입니다. 수긍해주고 호응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더 나가서 감동, 감격, 감탄하면서 막 기립박수를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꼬릿말이 필요해요. 꼬릿말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꼬릿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무리 짓는 방법인 것입니다. 말을 해놓고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마무리 짓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요약 설명한다. 시작. 요약 설명한다. 한 문장으로 강조한다. 덕담으로 피나레를 장식한다. 요약 설명한다입니다. 여러분 말을 논리적으로 쉽게 하는 방법은요. 키워드로 핵심을 정리하고 셀프 어플리케이션,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크 법칙입니다. 예스맨을 바라보고 그분과 대화하듯이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술술 청산유수와 같이 풀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요약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마무리 짓지 못하면 반응이 엉뚱합니다. 저 양반이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So what? 그래서 어떡하라고? 라는 반응이 오면 실패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문장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음먹은 대로 또 말하는 대로 풀리는 대박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덕담으로 피나레 장식하면서 끝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선 토크 333 법칙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형식의 틀에 맞춰서 말을 한번 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수가 되면 이 틀을 완전히 깰 수 있습니다.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말하야 해도 그것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 종신소육, 불유구의 경지에 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